물리학원 5장 시간과 공간입니다. 자, 2장에서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과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과물 중에 하나인 질량과 에너지 등가의 원리, 그리고 원자들이 분열하고 결합하는 반응인 핵분열 반응과 핵융합 반응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배울 거는 특수상대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발표한 이론이죠. 이거는 빛의 속도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물체나 아니면 사람이 겪게 되는 물리적 현상에 대해서 기술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을 알기 위해서는 상대속도라는 걸 먼저 이해를 좀 해야겠네요. 자, 상대속도라는 거는 VAB라고 나타내면 얘는 VB-VA인데 얘가 나타내는 거는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B가 둘 다 움직이고 있는 때인데 A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할 때 B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가 오른쪽으로 만약에 VA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B도 오른쪽으로 VB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A가 봤을 때 B의 상대 속도는 VB-VA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A가 정지했을 때 B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경우에 만약에 첫 번째 VA가 VB보다 크다고 생각하면 A가 더 빨리 가기 때문에 B를 지나쳐 가겠죠. 그러면 A 입장에서 보면 A는 정지해 있고 B가 이쪽 방향으로 VB-VA의 속도로 오고 있는 것 같이 보이겠죠. 두 번째 이제 VB가 VA보다 크면 A가 보기에는 A가 정지해 있을 때 B는 VB-VA 속도로 멀어지고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 속도는 A가 정지해 있을 때 B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을 할 때도 정지해 있는 친구와 반대로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무전선을 타고 있는 사람이 보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성계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관성계라 그러면 보통 이제 관성 좌표계라고 나타내죠. 좌표는 공간에 어떤 점을 나타내는 걸 좌표라 그랬죠. 그래서 관성 좌표계라는 거는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성의 법칙은 뉴턴의 제1법칙이잖아요. 속도가 일정하게 움직이는 걸 동일한 관성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한 관성계에 대해서 정지해 있든지 아니면 일정한 속도 V로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을 관성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성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A와 B가 만약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보면 상대 속도로 이렇게 상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게 관성계가 되겠죠. 그리고 관성계가 아닌 경우는 이제 가속되는 걸 관성계가 아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가속좌표계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가속좌표계라고 부른다. 그래서 가속좌표계는 제일 대표적인 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볼 때 달이라든지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얘가 구심가 속도가 있죠. 그래서 동속 원운동을 하더라도 가속 운동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가속좌표계라 그러고 얘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다음 이론인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가속 좌표계는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울 거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성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관성 좌표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좌표계에 비해서 다른 좌표계가 상대 속도 V로 일정한 속도 V로 움직이고 있다. 그걸 관성계라 그런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이 배경이 있겠죠. 그리고 빛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그전에 엄청 많은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빛이 파동의 성질도 있고 뭐 입자의 성질도 있어서 빛은 이중성을 띈다 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빛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했고, 근데 이제 주로 빛은 우리가 이제 전자기파 이론을 보면 빛이 파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전에 사람들도 이제 빛이 파동적인 성질을 되게 간섭도 하고 해절도 하고 파동적인 성질을 굉장히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빛을 파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빛이 파동이다. 빛의 파동설이죠. 그러면 빛이 파동이라 그러면 우리가 파동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필요한데 그걸 매질이라 그러죠. 그래서 물결파 같은 경우에는 물이라는 매질이 있고 음파 같은 경우에는 공기라는 매질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빛도 파동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이 빛을 전달하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질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걸 에테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에테르를 찾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기 마이클슨과 몰리가 실험을 해서 에테르를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하죠. 그래서 이 에테르라는 것은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기파 이론에 의하면 빛은 전자기파 일종이죠. 그래서 매질이 없더라도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유도하면서, 이게 전자기 유도인데 나중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유도하면서 전기장과 자기장의 90도 방향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렇게 움직일 때 90도 방향으로 빛의 속력 C로 나아가는, 이게 전자기파라 그러고 빛도 이런 전자기파의 일종이다. 그래서 매질이 없이 빛은 스스로 전파한다는 걸 알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빛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오는데, 특수상대성 이론도 이제 기존에 있는 다른 이론과 같이 가정을 세워놓고 그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정을 써서 만든 최초의 책이라 그러면 유클리드의 기하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의 기하학은 사실 이제 어떤 학문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증명 없이 쓸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최소로 만들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증명 없이 쓰겠다. 그걸 이제 공리라 그러는데, 유클리드 기하학이 이 공리를 써가지고 얘는 증명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론을 전개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나온 책들은 사실은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을 본따서 만든 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턴의 프린키피아라는 게 있죠. 얘도 유클리드 기하학과 같은 방식으로 써요. 또 얘는 공리가 뭐가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뉴턴의 3법칙이 있죠. 관성의 법칙, 그 다음에 가속도의 법칙, F는 ma라는 가속도의 법칙, 그리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자, 뉴턴이 만든 프린키피아의 공리는 요 세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도 이런 공리부터 출발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공리를 내놓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성 원리라는 거예요. 얘는 이제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이 동일하다. 물리 법칙이 관성계마다 틀리면 우리가 이론을 만들 수가 없겠죠. A라는 관성계에서는 1번 물리 법칙이 성립하고 B라는 관성계에서는 2번 물리 법칙이 성립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통일된 이론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물리 법칙이 있다는 걸 가정한 게 상대성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정이 두 번째죠. 광속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속은 빛의 속도죠. 빛의 속도를 우리가 C라고 나타나는데 이 빛의 속도는 빛을 발생시키는 발생 광원이 있겠죠. 그죠? 이 광원이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관찰자가 움직인다든지 그런 어떠한 경우에도 광속은 똑같이 측정이 되더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어떤 우리가 플래시를 비춰가지고 뛰어가면서 플래시를 비추면 그 빛만큼이 빛의 속도만큼이 어떤 사람이 V의 속도로 뛰어가면서 플래시를 켜면 빛은 C의 속도로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거의 속도가 C 플러스 V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얘는 빛의 속도는 그냥 C가 되더라. 여기서 관측했을 때 누가 관측해도 얘는 C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대성 이론을 정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적용함으로써 이제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거하고 고전역학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많은 것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들을 보면 상대성 이론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용어 사건이라는 용어를 쓸 텐데 사건은 영어로 이제 이벤트라고 그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사건이라 그래요. 우리가 광원에서 빛을 발생시킨다든지 그 빛이 거울에서 반사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에서는 이제 사건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동시에 일어났는데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V의 속도로 가고 있고 우리가 여기 정지해 있을 때 이 A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여기서 광원에서 빛을 쏘아서 이 지점에 빛이 도달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우주선 바깥에서 보면 얘가 여기 쏘아가지고 P에서 일어나는 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보는 거하고 B가 보는 게 똑같이 빛이 P에 도착을 했는데 얘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위치에서 보는 거에 따라서 이 같이 일어난 게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니다.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상대성 이론의 결과가 이제 두 가지가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죠. 첫 번째는 이제 시간 팽창이라는 게 나타나죠. 자, 시간이라는 걸 보면 우리가 정지해 있을 때 정지해 있는 관성계에서 보면 자, A라는 행성에서 B라는 행성으로 우리가 빛을 속도 C로 만약에 빛이 출발했다 그러면 이 길이가 L0라 그러면 시간은 T0 가면 C분의 L0만큼의 시간이 걸리겠죠. 정지해 있을 때 보면 얘를 고유시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똑같은 일인데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속도 V로 가고 있는 데서 보면 여기서 쏜 게 B에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이
t라고 그러면 이 t가 t0보다 크게 됩니다. 움직이면서 봤을 때는 t가 t0보다 크게 되고, 얘가 우리가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 팽창이나 시간 지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길이에 대해서도 보면 길이 수축이 일어납니다.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고유 길이라는 게 있는데, 고유 길이는 아까 L0라는 걸 고유 길이라고 부릅니다. 정지해 있는 관성계에서 봤을 때 요 길이가 L0가 되겠죠, 그죠? 근데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우주선을 타고 움직이는 사람이 봤을 때 이 L0가 L로 보이는데 L은 L0보다 작아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길이 수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정지했을 때의 길이와 시간을 L0, 정지해 있는 관성계에서 봤을 때 얘는 이제 운동하고 있는 관성계나 얘는 둘 다 동일한 관성계죠, 그죠? 근데 이제 정지한 관성계에서 봤을 때는 고유 길이가 L0, 고유 시간이 T0일 때 등속도 V로 상대 운동을 한다. 상대 운동을 하는 관성계에서 보면 얘가 L이 되는데, L은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L0보다 작아지고, T가 될 텐데 T는 시간 지연이 일어나서 T0 고유 시간보다는 커지더라. 얘가 이제 상대성 이론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는 수축되고 시간은 늘어나는 같이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성 이론에 의한 또 재미난 결과가 이제 질량과 에너지 관계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현대로 넘어오면서 엄청나게 중요한 방정식이 하나 있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E는 mc제곱이라는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으로 질량과 에너지가 동등하다.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물체가 움직일 때는 빠른 속도 앞에 같이 굉장히 빠른, 우리가 이제 보통 질량을 m이라 그러죠. 우리가 느린 속도로 움직였을 때 질량, 그냥 m은 정지 질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속도가 엄청 빨라지게 되면 m이 더 이상 이 정지 질량 m0가 아니고 m이 m0보다 크게 됩니다. 이런 질량을 상대론적 질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에너지가 커질수록 질량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는 mc라는 mc 제곱이라는 이런 식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량이, 정지 질량도 얘가 에너지가 되더라. 질량 m이라는 애가 mc 제곱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더라. 이게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엄청난 결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자 폭탄도 만들어지고 우리가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배경이 이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제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다 보면 보통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걸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은 가장 머리에 여러분들이 그려야 될 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관찰자와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관찰하는 것들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변환되는데, 이 경우에 토탈 에너지는 항상 일정해야 된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성립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질량 에너지가, 우리가 예를 보면 핵융합 반응, 태양 같은 데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라든지, 그 다음에 핵분열 반응, 그리고 원자 핵이 양성자나 중성자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질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겠죠. 그리고 질량이 감소하게 되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연히 발견한 것들이죠. 우라늄이 있는데 우라늄이 분해가 되면서
엄청나게 열이 나는데 질량이 그만큼 어느 정도 줄어들더라. 그래서 이제 이 질량 결손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더라. 그런 걸 발견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자 핵 반응에서 조금 이따 이제 식이 나오고 좀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원자 핵이라는 게 나와 있네요. 자,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플러스 전하들이죠. 중성자는 중성이고 양성자는 플러스인 이런 원자 핵이 원자가 있으면 핵이 있고 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 핵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한 15성 미터, 그러니까 펜토미터 정도 되네요. 펜토미터가 10의 마이너스 15성이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데 핵이 모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원자의 중심은 이 핵이 있고, 그 다음에 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원자를 표현할 때는 보통 원자 번호가 우리가 Z라고 나타내죠. 얘는 양성자 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질량수는 중성자 수 플러스 양성자 수를 우리가 질량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핵 반응이 일어나면 이 질량수와 원자 번호가 보존이 돼야 된다. 그걸로 이제 우리가 핵 반응의 식을 완성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원소가 X라는 원소가 있을 때 이 밑에 Z 위에다가 A라고 쓰면 이 Z는 원자 번호인 양성자 수고 위에 쓰는 이 A라는 게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한 질량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원자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제 동위원소라는 게 있죠. 자, 동위원소는 전자의 수는 같아요. 그런데 질량수가 달라. 질량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중성자 수가 다르다는 얘기겠죠, 그죠? 근데 원자 번호는 같아야 되니까 양성자 수는 같고 양성자 수는 동일한데 중성자 수가 다른 걸 동위원소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는 보통 최각 전자들이잖아요. 전자 수는 원자 번호가 똑같기 때문에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도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화학적인 성질은 똑같은데 질량이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동위원소라 그래요. 그래서 동위원소는 뭐 수소 같은 경우에는 11, 중수소 1, 2, 삼중수소 1, 3 이런 것들이 이제 동위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원자 번호는 같은데 질량수가 다른 것들을 동위원소라 그런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우리가 핵 반응이 있겠네요. 자, 핵 반응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우리 핵 반응식을 나타낼 때는 보통 A에다가 AW 플러스 BX가 반응을 해서 CY 플러스 DZ라는 여기다가 이제 어떤 에너지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식이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이 숫자를 맞춰줘야 되는데 A 플러스 B는 C 플러스 D고 W 플러스 X는 Y 플러스 Z가 되더라. 기본적으로 이 수식을 맞춰줘야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위에는 밑에 거는 질량 원자 번호가 보존이 되는 거고 위에는 질량수가 보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용하는 핵 반응은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핵분열 반응이 있겠죠. 핵분열은 우라늄과 같이 굉장히 큰 원자가 작은 걸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핵분열을 보면 우라늄 235, 92짜리가 그냥 뭐 자연스럽게 분열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원자 폭탄에서 일어나는 일은 얘를 중성자로 이렇게 충돌을 시키게 되면 56번에 그리고 질량수 141의 바륨과
그다음에 이제 크립톤이 나오죠. 36 번호 36번이고 질량수가 92인 크립톤과 3개의 중성자 플러스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얘는 에너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핵분열 반응에서는 이런 식의 큰 원자가 깨져가지고 작은 원자로 나눠진 걸 핵분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원자 폭탄 같은 경우 이 식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융합 반응이 있는데, 핵융합은 말 그대로 융합한다는 거는 뭉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얘는 이제 작은 원자가 뭉쳐가지고 큰 원자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핵융합은 보통 이제 태양 같은 데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중수소 플러스 삼중수소를 해주었더니 헬륨이 됩니다. 헬륨은 2,4가 되겠죠. 그리고 중성자가 하나 나오고, 이때는 이제 17.6 일렉트론 볼트만큼의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만큼의 에너지가 발생을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태양에서의 핵융합이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핵 반응도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장에서는 보통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이 챕터에서 알아야 될 것은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길이 수축과 시간 팽창에 대한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로는 주로 나오죠. 그 다음에 핵 반응들, 핵 융합 반응과 핵 융합 반응에 대해서 문제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핵 반응에 대해서는 이걸 외울 풀이로는 없는데, 그래도 문제에서 이제 주로 주어지고, 여기 이제 이런 데다가 박스 쳐가지고 들어가는 게 어떤 것이 찾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걸 여기 아까 위에 있는 요 식을 가지고 맞춰주면 되는데, 이것들을 외우고 있으면 핵분열 반응과 핵융합 반응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외우고 있으시면 시험 볼 때는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겠죠. 예, 이번 시간에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